안녕하세요. 영단기 토플 강사 최종훈입니다. 오늘은요. 토플 라이팅을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정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고자 이렇게 제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요. 15일에 라이팅 21점 정복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토플이라는 그 시험이 아시다시피 유학을 가는 데 있어서 또 교환학생을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플 되게 어려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하고 계실 거고 또 이거 장기간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일단 토플이라는 그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토익은 인생에 도움을 줍니다. 왜? 취업하는 데 도움 주니까. 그러나 토플은 인생을 바꿉니다. 왜? 토플은 해외로 나가는 거잖아. 나가서 공부하면서 공부만 하나요? 아니죠. 다양한 세계의 문물을 보면서 자신의 시야도 넓어지고 또한 뭐 어려운 말로 얘기하자면 자아도 찾을 수 있고 자기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뭔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네. 그래서 토플은 인생은 바꾼다. 이것이 제 모토이기도 합니다. 강의하면서. 그럼 이렇게 중요한 좋은 토플이라는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너무 어려워.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대다수의 학생들은 토플 공부하려면 일단 리딩 단어부터 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토플은 4과목 중에서 라이팅부터 하셔야 돼요. 왜? 라이팅이 단기 정복이 가능해요. 다른 섹션에 비해서 라이팅이 가장 빠르게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증거 있나요? 증거를 보여드리죠. 자, 최근에 있었던 그 ETS에서 공식으로 조사한 토플 전 세계 평균 점수는 약 한 80점 정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요. 섹션별로 좀 점수를 보죠. 리딩 같은 경우에는 평균 20점, 리스닝은 평균 19점, 스피킹은 20점. 근데 라이팅은 무려 21점입니다. 21점. 제일 높죠. 그러니까 라이팅이 아무래도 단기 정복 가능성이 높다. 에이 선생님 겨우 1, 2점 갖고 그러지 마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리딩 리스닝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까지 합쳐서 최소한 6년 이상 공부했어요. 그런데 20점이에요. 또는 19점이란 말이야.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막 초등학교 때 우리 회화 학원 많이 다녀봤잖아요. 또 영어 유치원 다닌 친구도 있고 또는 대학교에 와서 막 회화 수업을 듣는다든지 또는 미드 같은 거 많이 보면서 나름대로의 회화 공부를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20점이야. 그런데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토플 공부를 시작하지 않은 이상은 라이팅 공부할 일이 없어요. 거의. 그죠? 그럼 토플 공부 몇 개월이나 했는데 라이팅 공부 몇 개월이나 했는데 보통 그죠? 2, 3개월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2, 3개월 공부하고 바로 21점이 나온다는 건 6년 이상 공부한 이런 섹션에 비해서 더 높은 점수, 게다가 더 높은 점수까지 나온다는 것은 뭔가 비법만 익히면 된다는 거죠. 라이팅은 다른 섹션에 비해서 빠르게 끝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무조건 라이팅 먼저 하셔야 돼요. 단어 외우는 거 그건 나중에. 물론 단어 외워야죠. 외워야 하지만 일단 라이팅부터 시작하면 돼요. 라이팅 하면 당연히 단어도 외워줘요. 게다가.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어떻게 15일 동안 22점을 받을 수 있나요? 라이팅에서. 또 한 가지는 왜 하필이면 22점이죠? 먼저 왜 22점인지 말씀드릴게요. 라이팅 만점은 30점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22점이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22점 정도까지는 사실 템플릿, 제가 제공하는 나중에 강의에서 템플릿이라는 것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조금만 섞었어도 충분히 22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이라는 것은 그냥 단문 영작 정도, 기초 영작 정도만 만들어서 넣어도 받을 수 있는 점수라서 22점이고요. 두 번째는 보통 학생들이 원하는 점수가 80점 정도인데 다른 리딩이나 스피킹이나 리스닝 섹션에서 학생들이 1, 2점씩 깎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라이팅이 그걸 보충해 줘야 돼. 그래서 22점이라는 목표를 세운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또 중요한 점수가 되겠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어떻게 15일 만에 받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제가 좀 멋있게 말을 붙여봤어요. 22점을 위한 3위일체. 세 가지가 하나가 돼야 21점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초 영작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말하는 기초 영작이란 단문 영작 정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무슨 뭐 도치다, 분사 구문이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단문 영작, 정확한 어떤 의사 전달할 수 있는 단문 영작이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완벽한 템플릿 암기해 주시면 돼요. 템플릿이 뭐냐? 글을 시험 보러 가서 글을 처음부터까지 여러분들이 쓰시는 게 아니라 제가 맞춰놓은 틀을 외워 가신 다음에 거기에 쏙쏙쏙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제에 따라서 조금만 바꿔 써서. 그걸 제가 제 템플릿은 이름이 만능 에세이예요. 어디든 써먹을 수 있는 에세이다 그래서 만능 에세이라고 있는데 요거를 암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영작과 이거 합쳐지면 어떤 에세이가 완성이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저와의 소통입니다. 왜냐하면 라이팅이라는 것은 창작을 해야 돼요. 그 창작이라는 것은 그냥 1, 2, 3, 4 찍는 것과는 달리 뭔가 완벽하게 마음속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좀 선생님과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아이디어 또는 자신의 어떤 이해를 좀 공유하면서 공부를 해야 훨씬 더 와닿을 수가 있고 학습 효과도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과의 소통까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라이팅 섹션은 더 중요합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하나씩 조금 더 그 익숙해지는 또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초 영작. 템플릿을 활용하기 위한 많이 쓰이는 단문 영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모든 문장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토플에서 사용되는 단문 영작 위주로만 연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영작을 할 필요는 없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런 영작을 하면 당연히 템플릿에 살을 붙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겠죠. 그건 뭐 당연히 우리 1차 목표가 되고요. 게다가 리딩 리스닝의 정확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자기가 영작을 해보면요, 남이 쓴 글을 더 정확하게 해석하게 돼요. 게다가 또 한 가지는 스피킹에 응용이 가능해요. 자기가 단문 영작을 했으면 그 단문 영작을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석삼조가 되는 거죠. 템플릿 잡고 리딩 리스닝 해석 잘하고 게다가 스피킹까지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초 연작 능력을 먼저 키워야 돼요. 다른 섹션보다도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그러면 선생님, 저 기초 영작 잘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해석에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되겠죠?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이거 한번 해석해 보실래요? 네. Travel makes many new friends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뭐라고 해석하셨나요? 혹시 이렇게 해석하셨나요?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셨나요?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친구 사귀어요. 이렇게 해석하셨나요? 절대 안 됩니다. 틀렸어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해석을 약간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단어 몇 개 보고 여행 나왔고 친구들 여행 가서 친구 사귀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리딩 리스닝 점수도 잘 안 나와요. 정확한 해석이 중요해요. 자, 해석해 볼게요. 여행은 만든다 많은 새로운 친구들을. 여행이 친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행이 어떻게 친구를 만들어요? 사람이 친구를 만들어야지. 아니면 우리가 친구를 만들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짧은 문장마저 해석이 안 된다는 건 짧은 문장 영작부터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쓰면 되느냐? 이렇게 쓰면 돼요. Travel, 여행은 enables us, 우리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To, 뭐 하게끔? Make many friends, 새로운 친구를, 많은 친구를 사귀게끔. 물론 여기 new가 빠져있긴 하지만 뭐 어떤 느낌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런 일명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의 일명 오형식 구조라고 하는데 이런 오형식 구조의 문장을 기본적으로 짧은 문장이지만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연습하는 게 바로 기초 영작입니다. 그럼 이제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템플릿에 넣으면 돼요. 템플릿에 어떻게 넣나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템플릿 활용법, 일명 만능 에세이가 뭔지 오늘 한번 맛보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 가면 뭐가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행 가면 뭐가 좋을까 하면 보통 학생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세요. 근데 이제 그걸 줄여서 얘기하면 시야가 넓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좀 있어 보이게 얘기하는 거지. Learn many things, experience many things 이런 것보다는 시야, 뭐 perspective라고 하는데 시야를 넓힐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좀 더 있어 보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행 가면 뭐가 좋은데 시야를 넓힐 수 있어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아까 좀 전에 했던 단문 영작을 어떻게 이용해서 템플릿에 넣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문장 한번 볼까요? 여행은 helps, 일단 해석 먼저 할게요. helps us, 우리를 도와줍니다. 뭐 하게끔? To broaden, 넓히는 것을. Our perspectives, 그렇죠? 우리의 시야 넓히는 것을 도와줍니다. This is because, 왜냐하면 travel enables, 여행은 가능하게 해요. 아까 했던 문장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친구 사귀는 것을, 그죠? Therefore, 그래서 그러므로 we can accept,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엇을? 여행 가서 이제 많은 친구 사귀었으니까 받아들이게 돼요. 무엇을? Diversity, 다양성을. 다양성이 뭔데? Which is important, 중요한. 어디에서 중요해? In our world, 우리 세상에서 중요한 다양성을 받아들이게 된다. 우리가 지금 글로벌화된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세계의 친구들이 이야기해서 다양성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걸 얘기해주고 있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하얀색이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이 하얀색 템플릿 안에다가 문장을 넣음으로써 완벽한 에세이 하나를 완성하게 되는 거죠. 시험장 가서 이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이게 왜 만능 에세이예요? 좀 이해 안 가는데요? 증거를 대보세요. 이럴까봐 또 준비했어요. 자, 예를 들어보죠. 인터넷이라는 주제라고 해봅시다. 인터넷. 그냥 가볍게 해볼게요. 인터넷이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터넷은 좋아요. 왜?
시야를 넓혀주거든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트랩이라고 된 부분 있죠? 여기다 뭘 넣으면 돼? 인터넷을 넣는 거야. 그러면 인터넷이 도와줘요. 우리가 시야를 넓힐 수 있게끔. 됐나요?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요것만 바꿨을까요? 인터넷 넣어요. 인터넷이 우리를 가능하게 해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게끔. 근데 인터넷에서 친구 뭐 페이스북이나 또는 트위터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어디에서 친구를 사귀어요? 여기 살짝 살을 또 붙여야겠죠. 주제에 맞게 인터넷상에서. 그죠? 인터넷상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해줘요. 이 정도 써주시면 돼요. 물론 이거보다 더 멋있게 쓸 수도 있겠지만 일단 22점을 위해서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성, 우리 세상에 중요한 다양성을 받아들이게 돼요. 이렇게 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인터넷의 장점을 조금만 바꿔서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됐나요? 하나 더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봅시다. 만능이라는 걸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제가 뭐 해볼까요? 스포츠의 장점 한번 해볼까요? 스포츠. 우리 스포츠 하면 뭐 있어요? 뭐 농구, 축구, 야구 이런 것들이 있겠죠. 스포츠, 특히 막 단체 운동 이런 것들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시야를 넓혀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뭘 넣으면 돼? 스포츠 넣으면 돼. 뭐 인조잉 스포츠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스포츠를 즐기는 것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뭐 하게끔? 우리의 시야를 넓히게끔. 왜냐하면 스포츠를 즐기면서 뭐 할 수 있어? 새로운 친구 사귈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막 농구하러 한강 시민공원 같은 데 가서 농구하다 보면 또 새로운 사람 만날 수 있겠죠? 그 새로운 친구 사귀어줘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어? 우리는 다양성을 받아들이게 된다. 어때요? 그럴싸하죠? 네, 그럴싸하죠?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고 넘어갈게요. TV라고 합시다. 이거 같은 경우에 조금 많이 바꿔야 돼. 조금 바꿔야 돼요. 많이는 아니고. 자 여기 보세요. TV 보면 뭐가 좋아요? 시야가 넓어져요. 왜? TV가 우리의 시야를 넓혀줘요. 왜? 여기만 바꿨어야죠. 왜냐하면 TV에서 우리 뭘 볼 수 있어? We can watch. TV를 통해서 뭘 볼 수 있어? 다양한 문화, various cultures도 볼 수 있고, various lifestyles, 그죠? 생활 방식들을 볼 수 있어, 그죠? 그거 하나만 문장 만들어서 넣어주면 돼. We can watch 이런 거 넣을 수 있잖아요. 넣고 therefore 그래서 우리는 다양성을 받아들이게 돼서 이 세상에서 중요한 다양성을 받아들이게 된다. 끝. 그래서 TV의 중요성도 이 문장 바꾸면 해결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만능 에세이. 이거를 저랑 같이 이번 특강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선생님과의 소통. 라이팅에선 소통이 중요하다는데 그 소통이 뭡니까? 두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이거야. 엄청 빠른 Q&A. 그러니까 보통 인강 수업을 듣게 되면 선생님 피드백 언제 오는 거야? 한 3일 기다려야 돼? 이틀 기다려야 돼?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싫더라고요. 인강이라도 선생님하고 자주 소통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리고 질문하면 빨리빨리 답변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래서 저는 수업 중간중간에도 막 오프라인 수업 중간중간에도 막 답글 달아요. 답글 달기도 하고 집에 퇴근해서 또 답글 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저는 이제 주말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12시간 이내, 빠를 경우에 1시간 이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이팅 궁금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 아이디어나 문법적인 면에서. 그죠? 두 번째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요. 온라인 첨삭. 여러분들 글을 개개인별로 다 다르게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글들을 누가 알아봐 주겠어요? 전문 강사가 봐야죠. 외국인 친구가 물론 봐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토플에서 몇 점 나온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알죠. 그러니까 저한테 보내주셔서 저는 첨삭 같은 경우에 제가 다 직접 합니다. 무조건 제가 직접 첨삭합니다. 조교 안 써요. 첨삭만큼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별로 정확한 문제점 또는 장점을 분석해드리고 시험 전까지 어떤 준비를 하라고 제가 제안을 해드려요. 그 최적화된 학습 플랜을 짤 수가 있겠죠. 라이팅에 있어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22점이라는 점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빠르게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초영작, 그 다음에 템플릿 암기, 그 다음에 선생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 3위일체가 되면 15일 안에 22점은 가능하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기타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 있을 거예요. 이 강의나 저에 대해서 또는 토플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다면 영단기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최종훈 강사 페이지 질문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마찬가지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